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시간이죠. 뉴스 로우킥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정상근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얼른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어제는 이낙연 대표, 네. 오늘은 주호영 원내대표,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예상했듯이 북한 원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유관 부처가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엄명했을 뿐만 아니라 막무가내로 원전 폐쇄를 몰아붙이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제기하는 이 커다란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대로 된 설명은 내놓지 않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며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의혹과 불법을 감시하는 야당을 향해서 집권 세력이 일제히 색깔론, 북풍몰이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을 넘었다며 제1야당 당대표를 사법 처리하겠다고까지 급박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격앙된 톤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대표 목소리를 들으셨고요. 정부가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원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USB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라,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정상근 기자,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주호영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들으셨지만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은 청와대와 여당이 입장을 밝혀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국정조사 하라, 이걸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탈원전 얘기를 하던 때 산업부가 혼자 이 계획을 만들었겠냐, 이런 주장이었고, 그리고 또 이 북한으로 USB가 간 뒤에 2019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얘기를 했다. 이게 이제 우연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당이 감출 게 아니라 앞장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네. 산업부가 어쨌든 그 관련 자료를 좀 발표해서 어느 정도 톤이 누그러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로 끌고 가겠다는 목표와 의지가 분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USB 내용을 전체 공개하는 것이 과연 외교 관례상 옳은 것인가를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NLL 대화록 유출 때도 이 모든 내용을 공개할 때 사실은 양국가 간에 체결된 이 내용이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 썼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네,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것이 외교문서를 이렇게 다 공개하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똑같이 당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에게도 내용을 전달을 했고, 네. 이 내용 중에는 원전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2018년 당시 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가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최소 5가지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5가지 기준이 뭐냐면, 네. 첫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마무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 동결이든지 핵 폐기든지 일정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해제돼야 됩니다. 네. 네. 세 번째는 비핵 국가로서 북한의 NPT라고 하죠. 네. 핵 확산 금지 조약 복귀를 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북한의 IAEA 세이프가드 협정을 별도로 체결해야 되고, 네. 다섯 번째는 북한과 원전 제공국 사이에 별도의 양자 원자력 협정 체결해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 원자력은 미국과 협정이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북한 원전을 건설해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 원전 제공하는 것 중에 만약에 미국 부품이 있다, 이러면 다시 또 미국과 체결해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민감하죠. 복잡한 네네. 체결인데, 지금 이 5가지 프로세스도 어렵지만 최소 3가지의 국제기구만 거쳐야 됩니다. UN, IAEA, NPT.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USB 하나 전달해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을 너무 벗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현실 가능성이 너무 없는 내용이고, 지금 만약에
다시 나오고 있는 것들이 국민의힘 측에서 탈원전 관련된 시민단체에 대한 동향 보고 이 부분이 이제 물고 늘어졌는데 네. 이 부분은 조사하면 조사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거 자체를 뭐 다른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우리나라가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요 첫 번째 포인트는 완전히 어긋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로는. 이게 USB의 어떤 내용들도 그렇고 원전을 몰래 지어주려 했다, 추진했다 이런 주장 사실 지금 오찬석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5가지 전제가 있다는 걸 과연 몇 선 의원씩이나 하신 분들이 네. 모르고 한 얘기일까요? 저는 그 자체가 조금 궁금하네요.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일까? 글쎄요. 근데 사실 뭐 그 자세한 내용은 몰랐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그렇게 크게 놀랍지 않았던 것이 예전에 많이 들었던 얘긴데라는 생각이 좀 경수 들었어요. 제네바비부터 시작해서 네, 왜냐면은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이 북한이 이제 원전을 짓자 물론 이제 네네. 아이디어 수준이었습니다만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논란을 보도를 하는 언론들도 그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좀 여러 가지 제안 중에 하나로 북한이 이제 원전을 짓자라는 얘기였거든요. 보수 그때는 언론에서 그랬었죠. 네. 네, 오히려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좀 화들짝 놀랐던 네, 네, 네. 탈핵을 해야 되는데 무슨 원전이냐 뭐 이런 지금 비판이 좀 정부의 있었었죠. 정책과 반대된다 이런 톤에서. 네, 네. 그래서 뭐 이 자세한 뭐 IAEA, 뭐 NPT 뭐 이거는 잘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혹은 또 이전에 좀 보도들 정도는 좀 기억이 나지 않았었을까 네.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뭐 산업부가 뭐 일부 공개한 거 가지고는 이제 성에 안 차는 것 같고 이것을 계속 국조까지 좀 끌고 나가고자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네. 국정조사 요청서를 냈죠. 요청서를 냈습니다. 요청서를 냈는데 이 국정조사 요청서는 이 그 의석의 4분의 1, 그러니까 75석 정도 있으면은 요청서를 낼 수는 있는데 네네. 이 국정조사를 실질적으로 통과를 시키려면은 그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만으로는 지금 과반수 찬성이 안 되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나서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던 거는 민주당이 찬성을 해야 이제 국정조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좀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서 이제 국정조사를 받아버리면 굉장히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국정조사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정조사를 한다면 어떤 실익이 있을까요? 그 이슈를 계속 이제 키우는? 네,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국정조사까지 갈 수밖에 없는 동력을 만들려고 할 텐데 네. 결국 이 동력은 국민의 요구거든요. 국민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나 여당이 숨기고 있다는 강렬한 의심이 들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산업부가 문건을 공개하면서 너무 한풀이 꺾여버렸어요. 산업부가 공개한 그 문건 첫 번째 문장에 미국과의 협조를 해야 된다. 공식 보고 자료는 아니다. 네. 이 두 문장이 들어감으로써 사실은 국민의힘이 초창기에 이슈 파이팅에 했었던 이적 행위라는 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남은 것들이 이제 몇 가지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국민의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민주당에서 묵살했을 경우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네. 지금 이 중요한 포인트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묵살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국민의힘에게도 오히려 역풍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정부 질문 시작되는데요. 내일이 외교안보부터 시작합니까? 네네. 정치부터 시작하나요? 네. 이 이제 각 당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 이제 기조나 여기에 약간 좀 선택과 집중하자 이런 기조는 어떤 당이든 이제 내부에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 정부를 향해서 성폭행 프레임을 씌워야 한다 이런 문건을 의원들과 공유했다고 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평론가님? 네, 일단은 유출된 이제 국민의힘 내부 문건인데요. 네. 대정부 질문 사전 전략 회의 관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질문 시작부터 결론까지 일관된 프레임 씌우기 전략을 구사하라라고 하면서 어떤 프레임이냐? 반기업, 반시장 경제, 반법치주의. 여기까지는 뭐 국민의힘이 늘 얘기하던 것인데 네. 마지막 부분이 좀 놀랍습니다.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속적인 용어 반복과 이슈 재생산 필요라고 써놨는데 결국은 성폭행 프레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 이야기를 끌어내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경제 무능, 도덕 이중성 그리고 북한 퍼주기 이미지 각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부 측에서 만약 답변 대신 역질문 시에는 차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통 역질문했을 때 당황하는 모습이 네.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렇죠. 특히 이낙연 총리가 대정부 질의에 나섰을 때 네. 예전에 김성태 의원이 일본과의 관계를 막 얘기를 하면서 일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뭐라고 질문했을 때 이낙연 총리 뭐라 했냐면 우리 김성태 의원님이
일본을 우리나라 정부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했을 때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네네.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당황스러운 게 나올 수도 있으니 그냥 다 차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질문을 바로 넘어가라.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격자의 입장에서 방어의 논리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 방어의 논리 제공 이전에 공격 논리 중에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는 거에 대해서 또 국민들 반감이 또 생길 수가 있고 네. 아무리 그래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국회의원이 된 것인데 고작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것이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은 국민들은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이고 저희가 매번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얘기를 하고 선별이냐 보편이냐 같이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생계가 정말 벼랑 끝에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 해서 정부를 공격한다 한들 서민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서민의 삶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 다 싸우는 것으로 보여요. 차라리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은 서민을 더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사실은 국민의힘에게 더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상대방을 나쁜 놈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여전히 쓰고 있다. 그것이 좀 안타깝다는 것이죠. 지금 정 총리가 뭐 맥이 풀린다 이렇게 반응을 했나요? 네. 네. 뭐 차라리 가짜 뉴스였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 그러니까 이 대정부 네. 질문을 하려면은 이 공무원분들이 뭐 밤을 새서 새죠, 아마 보통. 준비를 네. 하고 있을 텐데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이 빠지는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아무리 뭐 현 정권을 싫어해도 이런 프레임 씌우기가 이제 문건으로 작성되고 유포됐다라는 게 공유됐다는 게 좀 놀라울 따름입니다. 얼른 다른 이슈로 넘어가죠. 네. 국민의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이 제3지대 단일화, 뭐 제3지대 경선 합의를 했습니다. 어떤 입장인가요? 네, 안철수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금태섭 전 의원이 제안했던 이른바 제3지대 경선 제안을 수락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금태섭 후보뿐 아니라 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범야권 후보들이 모여서 1차 단일화를 하자라고 네. 제안을 했고 단일화에 참여하는 조건은 국민의힘과 2차 단일화에 찬성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제안을 좀 걸었고요. 네. 그리고 단일화에 참여한 후보들은 뭐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뭐 단일화된 후보의 공개 지지를 선언해야 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안철수 대표랑 금태섭 전 의원하고 1차에서 단일화 후보를 하나 만들고 국민의힘에서 이제 정해지면 나중에 1대1로 또 한다. 네네. 이런 것들. 잘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두 후보가 만약에 진심으로 나선다고 했을 경우에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은 이길 거라고 내가 지기 위해서 경선해 주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모든 후보는 자신들이 이긴다고 생각하죠. 예, 네네. 그러니까 이긴다고 나왔을 경우에 근데 사실 냉정하게 이제 판단해 보면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인지도 높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 봤을 땐 초선 의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중량감이 안철수 대선 후보,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국회의원보다는 훨씬 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태섭 전 의원이 만약에 진다 한들 네. 덤볐을 때 패배했을 때 큰 타격은 없어요. 네, 없다. 그렇다면 왜 나서느냐? 네. 힘을 실어주는 단일화 세력에 포함되는 것만으로도 연대 지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열어둘 수가 있어요. 금태섭 전 의원은. 네. 그러면 대선까지 레이스를 범야권의 핵심 인물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원샷 단일화까지 가능할 경우에 공동 선대본부장까지 나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기 위해서 들어가진 않겠지만 금태섭 전 의원은 잃을 게 없는 게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앞으로 지평을 넓게 하기 위해서 네. 미리 이제 하나하나 여러 가지 수를 두는 해놓는 것이다. 거죠. 네. 왜냐하면 금태섭 전 의원은 민주당 다시 못 들어옵니다. 쉽지 않아요,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국회에서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정당 차원의 움직임을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이제 정당 차원의 단일화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될 것인가, 요거는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 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높죠. 뭐 근데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제 우상호 의원과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박영선 전 장관이 금태섭 의원한테 좀 풍구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우상호 네네. 의원은 지금 야권에 합류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풍구가자는 표현을 하느냐 거두어달라 이렇게 지금 이견이 팽팽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그렇게 얘기가 좀 갈렸는데 네. 아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선을 보는 게 아닌가 싶고 우상호 후보의 경우에는 네. 경선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좀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아무래도 네. 박영선 후보가 지금 경선에서 좀 많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우상호 후보는 좀 지지자들에게 더 어필하는. 어필하는 좀 그런 발언을 한 거고 네. 박영선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뭐 만약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뭐 여론조사에서 막 지는 걸로 좀 나왔으니까 좀 중도층을 안을 수 있는 좀 그런 발언을 뭐 앞으로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앞으로도 됩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네네. 품이 넓어 보이는
포용하는 자세 뭐 이런 겁니까? 네, 굉장히 또 기본적인. 박영선 전 장관이 사실 예전엔 굉장히 좀 날카로운 이미지였거든요. 좀 공격수 역할을 많이 하기도 네, 했고요. 이제 원내대표 할 때도 그런 네. 이미지가 좀 있었죠. 네. 그랬었죠. 네. 그래서요. 지금 달라졌다. 근데 이게 민주당 틀 차원에서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한 네. 사람은 안 된다. 한 사람은 품어야 된다. 이런 네, 것 네. 자체가 사실 같은 정당에서 일어나면 네. 외부에서 볼 때는 사실은 그게 더 진짜 품이 커 보여요. 싸우는 것마저도 이제 포용될 수 있고 이 두 사람이 만약 예비 경선에서 누가 진다고 해서 탈당을 하거나 이런 사태는 벌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정당 차원에서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이제 여론조사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단일화를 가정한 경우 아니면 그냥 전체 다자로 봤을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나온 조사는 어떤 건가요? 네, 여론조사 업체 RN서치가 데일리한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성인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범야권이 안철수 후보를 단일화했을 경우 지지율이 39.7%,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39.7%로 조사가 됐고 네. 박영선 장관이 33.5%,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 대결을 붙였을 때 박영선 전 장관이 더 우세하게 나왔는데요. 이 나경원 후보와 붙였을 때는 이 나경원 후보가 31%를 얻어서 35%의 박영선 전 장관과 4%포인트 차이가 났고요. 네.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7.1%를 얻어서 35.8%를 얻은 박영선 전 장관과 8.7%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여론조사를 했으니까 이 얘기도 덧붙여야 되는데요. 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RS서치에 의뢰 실시가 됐고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무선 통신사 가상번호 92.7%, 유선 RDD 7.4%를 혼합해서 표본을 추출했고요. 응답률 3.5%,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내용 전달 하나 하기 위해서 네. 여론조사의 개요 이 얘기가 더 길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얘기가 지금 뭐가 중심인지 지금 모르겠어요. 앞에 무슨 얘기 하셨는지 저 잊어버렸어요, 진짜. 그러게요. 네. 네. 어떻게 보였어요, 이번 여론조사? 일단은 뭐 역시 인지도가 선거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걸 네.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가 있고요. 지금 안 대표로 단일화할 경우가 지지율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 편인데 네네. 지금 2월의 상황과 4월 선거 상황은 또 완전히 달라져 또 있을 다르죠, 겁니다. 선거는. 네. 저는 이제 결국 안철수 열풍이 다시 불게 된 것은 작년의 안철수와 올해 안철수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결국 결정적으로 정부의 이제 역할이나 정부의 실망도가 빠지면서 대안 세력에서 그 중에 가장 인지도 있는 사람으로 이제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3월과 4월에 백신의 효능이 있고 뭐 선별과 보편 지급으로 통해서 자영업자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인다면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로우킥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